어교차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시작보다도 중요한 렌터카 반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 모르고 계시다가 몇백만 원 확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꼭 잘 들으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반납이 시작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운용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했다가 이용이 종료가 되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잔존가치라는 것을 선정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만기 시에 4년 이후에 뭐 50% 정도의 잔존가치를 설정해서 렌터카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월별 렌트비를 지불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4년 이후에 과연 그 잔존가치가 딱 50%일지 아니면 60%일지 40%일지 정확한 이 시장 가격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많거든요. 실례로 제가 오늘 아침에 포터 디젤을 저희 회사 거를 하나 매각을 했는데요, 디젤차가 단종되면서 제 차가 신차 가격보다 100만원, 200만원 더 비싸게 이렇게 시장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차 가격이 2천만원인데 뭐 2,100만원에 팔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1년을 공짜로 타고도 더 남고 팔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 차가 경유차였는데 갑자기 4년 이후에 이 차를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막 경유차가 막 폭등해가지고 경유비가 휘발유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디젤차가 좀 인기가 없어지고 그런 일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4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작 단계에서부터는 잔존가치를 50%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게 50%일지 60%일지 40%일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때 가봤더니 잔존가치가 시장 가격하고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시장 가격이 훨씬 더 낮은 거예요. 이 차의 시세가 굉장히 이제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반납하셔야죠. 반납하면 아무런 머리가 아플 게 없습니다. 뭐 그 차가 뭐 갑자기 뭐 엔진이 뭐 어떤 뭐 하자가 있는 거로 판명이 되었다, 뭐 고장률이 높다, 뭐 그래서 이거 좀 뭐 저기 보증기간 끝나게 되면 속색이 있는 차로 막 판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차의 시세가 하락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반납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자, 그런데 그 잔존가치로 설정되는 금액보다 이 차의 시세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장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은 반납과 인수의 선택형으로 계약이 돼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인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수를 해서 파시거나 아니면 승계를 완납해서 승계 완납 처리를 해서 매매 상사로 처리를 하거나 뭐 이런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반납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가격이 높을 경우에 이 차를 난 계속 타고 싶어, 이럴 때도 머리 아플 게 없습니다. 그냥 인수하셔서 잔존가치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내고 인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보유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자, 그런데 내가 인수해서 나는 어차피 이거 안 탈 거야, 근데 시장 가격이 좋으니까 나는 인수를 한 다음에 내가 이거 팔 거야 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어기어차나 이런 데 전화를 하셔서 사장님 요거를 잘 매각을 좀 해주시고 또 장기 렌트카를 새로 저한테 좀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가 협력 매매 상사로 승계 완납이라는 것을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인수해서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취등록세와 뭐 이렇게 좀 증치대 사고 팔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한 8% 정도가 손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잔존가치가 한 2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28에 16, 160만 원이라는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날아가는 건 아니고 국가에 기부하시는 거죠. 세금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좋은데 내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160만 원 큰 돈이죠. 잔존가치.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더 비싼 차, 뭐 G80 이런 것들 더 크잖아요.
그런 차들은 뭐 잔존 가치가 3천, 4천도 될 수가 있으니까 4천에 8%면 얼마입니까? 그죠?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360, 막 400 가까운 돈이 막 훅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저희 어기어차에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저희는 저희하고 협력이 되는 매매 상사로 이 차를 승계를 합니다. 일단 승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 상사에서 완납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매매 상사는 차를 가지고 올 때 차를 이전할 때 국가에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850만 원 이하 차량인 것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요. 2,850만 원 이상 차들도 뭐 1.05% 굉장히 작은 수술 세금만 내고 이전을 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내가 이전을 받은 다음에 판매하는 것보다 어기어차의 장기 렌터카의 협력 업체로 승계를 해준 다음에 거기서 완납 처리하시게 되면 세금을 안 내셔도 된다. 이게 큰 차이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가 있는 분이다. 만약에 내가 장기 렌터카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차를 경비 처리를 진행했다 라고 한다면 어떠한 또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요, 내 앞으로 이전을 했다가 팔게 되면 취등록세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샀다가 팔았을 때 잘못하면 부가세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 때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데 팔 때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이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좀 억울하죠? 국가에서 이런 거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환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가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승용차는 좀 사치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어쩌겠어요? 아직까지는 법이 바뀌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절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동차도 잘 알고 세금도 잘 알고 금리도 잘 알고 이런 어기어차 장기 렌터카를 전화 주시게 되면 저희 유능한 팀장님들이 이런 모든 것들 다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요, 잔존 가치의 18%란 돈이 일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게 되면 장기 렌터카의 반납 시기에 맞춰서 좀 차가 이중으로 잡혀 있거나 아니면 차가 일시적으로 없는 기간이 생기거나 이런 일도 없게끔 만들어 드리고 또 차량을 이렇게 매각할 때도 손해보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드린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잔존 가치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시장 가격은 2,200만 원인 거예요. 내가 사업용으로 썼어요. 이거를 내가 인수해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업자였는데 인수해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취등록세 8% 정도 냈다고 하니까 160만 원 냈고요. 그럼 40만 원 남느냐?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손해가 나시겠어요? 100만 원 훨씬 넘는 돈이 손해가 나신다는 겁니다. 시장 가격은 10%도 높은데 18%가 손해가 나다 보니까 8%를 손해보시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반납하셨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자, 그래서 저희 같은 어기어차 장기렌터카 전화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 협력업체 매매상사에다가 승계를 한 다음에 완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거의 들지도 않으면서 세금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처리해서 이것들을 저희가 새로 뽑으시는 장기 렌터카에 어쨌든 보증금 쪽으로 좀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고, 근데 시세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차가 빈 공간이 없게끔 시간적인 조절만 잘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그때 차량의 시세와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은 틀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설프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설프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성의가 없는 거죠. 사장님 그거 반납하셔도 됐다고요? 반납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매매 상사에 물어보셔가지고 딜러들이 얼마 쳤는지 알아보세요. 그래서 딜러들이 뭐 잔존 가치가 더 많이 쳐주면은 인수해서 파세요. 이렇게 했다가 어설프게 듣고 좀 시세가 딜러가 더 많이 쳐주네 했다가 부가세나 취등록세 때문에 손해가 난다는 것이죠. 부가세는 어때요? 나중에 한 분기 지나서 아니면 반분기 6개월 지나서 나중에 날라오다 보니까 뒤늦게 뒤통수를 땅 하고 맞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으려면 저희 어기어차 장기 렌터카를 전화 주시게 되면 저희가 잘 분석해서 마무리 잘 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새로 진행하시는 차들도 어떠한 형식이든지 잘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기어차 장기 렌터카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잡하고 지금 영상을 다 보셨더라도 조금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화번호 하나만 알고 계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 이메일 주소도 있고 대표 전화번호도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딱 누르셔서 거기에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게 되면 저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자동차를 잘 설계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독은 공짜입니다. 감사합니다.